2026년 비트코인 시장을 한마디로 하면요, 바로 거대한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말이죠, 돈을 막 찍어내는 거대한 엔진이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세계를 뒤흔드는 정치가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오늘 이 두 거대한 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비트코인의 운명은 정말 딱 이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막대한 돈의 힘, 유동성 엔진이 결국 이길까요? 아니면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이 정치 리스크, 지정학적 브레이크가 모든 걸 멈춰 세우게 될까요?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 바로 이 유동성 엔진의 힘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 숫자 0.94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관계소라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두 개가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0.94면 와,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 진짜 보기 힘든 숫자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건 전 세계의 돈이 얼마나 풀릴지를 예측하는 거랑 똑같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한 유명 전략가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그냥 전 세계 유동성의 대리 지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그 돈 중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엔진의 연료 탱크가 이미 가득 차서 넘쳐 흐를 지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풀린 돈,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이 무려 96조 달러. 이거 사상 최대치거든요. 말 그대로 돈더미 위에 앉아서 누군가 불꽃만 닭 튀겨주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 불꽃은 어디서 켜느냐?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 연준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큰 기관에서는 뭐라고 예측하냐면요, 연준이 2026년 딱 1년 동안에만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총 4번이나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게요, 경제가 너무 좋아서 자, 축하합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돈을 푸는 일종의 방어적인 인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돈을 훨씬 더 빠르고 또 강력하게 쏟아붓게 만들죠. 자, 지금까지는 돈의 힘, 그러니까 유동성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줄다리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어마어마한 랠리에 만약 정치라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위기가 닥치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요, 최근에 벌어진 몇몇 사건들이 이 믿음을 아주 그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디지털 금이라는 믿음이 제대로 시험받았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바로 2025년 2월이었죠. 무역전쟁이라는 엄청난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쳤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장의 대답은요, 정말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터지니까 돈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비트코인에서는 마치 위험한 기술주에서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서 진짜 금의 안전한 품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2026년에 관세 관련된 뉴스가 헤드라인에 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에는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바로 그 관세가 정말 이상하게도 반대로 유동성 엔진에 기름을 콸콸 쏟아붓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관세 배당금이라고 불리는 진짜 예측 불가능한 와일드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로 거둔 돈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나눠주자는 아이디어인데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직접 꽂히면서 오히려 랠리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한쪽에는 유동성 엔진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정학적 브레이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힘의 대결, 그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입니다. 2026년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 싶네요. 바로 사면초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덫에 갇힌 신세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나라빚 이자 좀 줄이게 금리 내려 하고 압박하죠. 또 다른 쪽에서는 노동시장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 막으려면 금리 내려 하고 소리치죠.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지 하는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남이 한 예측도 아니고 연준이 자기들 스스로 발표한 2026년 전망치예요. 근데 이 숫자를 보면 물가 안정도 실패하고 최대 고용도 실패하고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를 모두 다 실패할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뭐 선택을 하라는 거죠. 둘 다 잡을 순 없으니 하나는 포기해라 이겁니다. 그럼 연준은 뭘 선택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은 꽤 명확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과 경기 침체를 막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 항상 경기 침체를 막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즉,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눈 감아주더라도 경제 성장과 고용을 살리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유동성 엔진에 계속해서 연료를 부어주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줄다리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포착해야 하는지 여러분을 위한 2026년 실전 플레이북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개인들이 공포에 떨 때 그걸 헐값에 사들이는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5년 3분기에 관세 뉴스 때문에 가격이 18%나 폭락했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비트코인 ETF로는 일주일 만에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돈이 막 들어왔습니다. 공포를 사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첫째, 연준이 고용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보세요. 둘째, 관세 뉴스가 터졌을 때 금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셋째,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을 때 큰 손들이 ETF를 사들이는지 그 자금 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풀리는 돈의 속도가 유럽보다 빠른지도 중요하고요. 이 네 가지만 잘 보고 있으면 지금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 또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이 모든 시끄러운 소음, 온갖 리스크, 그리고 막장 정치 드라마 같은 것들이 펼쳐져도 결국에는 이 단순하고도 막을 수 없는 새로 찍어낸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